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와디 태국어 첫걸음의 첫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태국어란 어떤 것인지, 또 태국어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할 그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골라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할 때도 숲을 보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한 거를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산 모양이 어떠한지, 그 산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한 후에 세세하게 공부를 해간다면, 그렇다고 하면 좀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태국어의 특징, 태국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태국어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국어는요, 숫코타이 왕조의 람카맹 대왕이라는 분이 남인도계 문자에서 유래된 몬과 크메르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1283년에 창제했습니다. 숫코타이 왕조라고 하면요, 보통 태국의 첫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왕조들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코타이, 아유타야, 톰부리, 짜끄리 왕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숫코타이 왕조라고 하면 태국의 제일 첫 왕조 정도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왕조의 람카맹 대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으신 분이겠죠? 그분이 이제 태국어를 창제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창제돼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좀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국어는 라마 1세. 라마 1세라고 하면 짜끄리 왕조가 된 거죠. 짜끄리 왕조 또는 라따나코스인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의 라마 1세 첫 대왕인 거죠. 그 왕이 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현재는 자음 42자와 모음 32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태국어의 자음 몇 개라고 했을 때 44자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자음 두 글자는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글자 수만 따졌을 때는 자음이 42개, 그 다음에 모음은 32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어는 고리버로 어용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순에 따라 문장 각 구성 성분의 기능이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 어용 변화가 심해요. 하다라는 거 가지고도요, 해서, 하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의 형태가 굉장히 바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부하기에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태국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형태를 바꾸진 않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문장 안에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 하이 얼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미로 매 하면은 엄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 하이, 주다. 기부죠. 하이 하면 주다. 응원 하면 돈이에요. 돈. 룩,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하이 응원 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첫 번째 문장인 거죠. 매 하이 룩, 응원 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매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룩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룩이 앞으로 오게 되면, 그쵸?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문장 맨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오게 되는 경우, 앞에 오게 되면 룩, 하잉언 매가 돼서요. 자식이 엄마에게 돈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용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어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형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져서 의미가 바뀌게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태국어의 기본 문형은 영어와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어의 역할을 하는 게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수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수어의 그런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먹습니다. 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의 순으로 그 문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면요. 봄락쿤 했습니다. 첫 번째 봄락쿤. 봄 하게 되면 남자 1인칭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락 하면은 사랑하다입니다. 예, 쿤 하게 되면 당신 2인칭 대표적인 2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 고백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봄락쿤이라고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 디찬 락쿤 하면 되겠죠. 저는 당신 사랑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듯이 봄 하게 되면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고요. 락 사랑해요 수어가 되는 거고요. 쿤 하게 되면 당신을 이래 돼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봄 락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가우원마 하겠습니다. 가우원마 가오 대표적인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오 하게 되면 그는, 그 사람은. 우원 하면은 뚱뚱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뚱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은 그냥 수식어인 거죠. 뚱뚱한데 어떻게 수식해요? 예, ตุ้뚱한데 아주 매우 몹시 뚱뚱해요. 막 하면 매우 몹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뚱뚱해요. 몹시 뚱뚱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주어 다음에 수어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만드실 때요. 아니면 뭐 태국어를 말하는 연습을 하신다든지 할 때 요거를 기본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그 수식어들이 뒤에 붙는구나 정도 기본으로 보시고요. 주어는 또 여기서 주어는 많이 생략도 합니다. 주어 없이 그쵸? 주어 많이 생략해서 뭐 락쿤 우리가 주어가 누군지 아는 상황에서 나라든지 당신이라든지 이런 1인칭이라든지 2인칭 같은 경우는 거의 생략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번째 특징인데요. 형용사 또는 부사는 보통 수식하는 단어 뒤에 위치합니다. 이게 영어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영어는 주로 수식어가 앞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예, 이쁜 여자라고 했을 때 beautiful girl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수식을 하죠. 그렇지만 태국어는 거의 대부분이 뒤에서 수식합니다. 물론 앞에서 수식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싸오수어이 했습니다. 예, 싸오수어이. 싸오 하면은 아가씨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가씨. 아가씨인데요. 어떤 아가씨? 수어이. 예, 사성이죠. 수어이. 예쁜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 수어이 했을 때 아름답다, 이쁘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싸오 수어이, 수어이 싸오가 아니라 싸오 수어이다. 뒤에서 수식해준다. 마찬가지로 콘 나왔네요. 콘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타이 하면 태국의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콘 타이.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의미가 까올리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 하게 되면 콘 까올리. 예, 중국 사람, 중국은 찐입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 하게 되면 콘찐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음 예문 마찬가지로 파사 까올리 했습니다. 파사 하면은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뭔 언어? 까올리, 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사 까올리 하게 되면 바로 한국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태국어 하게 되면 파사 타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중국어 파사 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어를 붙여주시면 예,
그 수식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라오짜빠이 브라테 타이 느었나 또는 네, 느었나 라오짜빠이 브라테 타이 같은 말인데요. 예, 같은 말인데요. 느었나가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사구는요. 태국어의 앞 뒤로 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라오짜빠이 브라테 타이 느었나 했습니다. 라오는 우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 우리. 라오짜, 우리가 짜 할 거예요. 빠이 가다. 우리는 갈 거예요. 어디에? 브라테 타이. 브라테 국가예요. 해서 브라테 타이 하게 되면 태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브라테 까올리.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갈 거예요. 수어져. 네, 어디에? 태국에 갈 거예요. 느었나 다음 달. 느언 하면 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 미래예요. 그래서 느었나 하게 되면 다음 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태국에 갈 겁니다. 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 의미는 같습니다. 느었나 라오짜빠이 브라테타이 다음 달에 우리는 태국에 갈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느었나 다음 달이라는 느었나라는 부분을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틀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예쁜 아가씨 싸우수어이 싸우수어이 그렇죠? 태국 사람 콘타이 콘타이 한국어 파사 까올리 파사 까올리 네, 우리는 다음 달에 태국에 갈 겁니다. เราจะ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ดือนหน้า เราจะ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ดือนหน้า 예, 다음 달에 우리는 태국에 갈 겁니다. เดือนหน้าเราจะ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เดือนหน้าเราจะ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 네, 다음 태국어의 특징 다섯 번째로 살펴보면요. 성조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이죠. 태국어의 성조는 생명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같은 발음일지라도요. 성조가 몇 성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성조는 아주 필수 코스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알아들으실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말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심지어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 성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성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 그 사람, 그 남자, 그녀 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된다고 했죠. 가오. 예. 일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무릎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오. 그다음 이성으로 카오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다, 방에 들어가다, 화장실에 들어가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디 들어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같은 발음이죠. 가오라는 같은 발음이지만 이게 사성이냐, 일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무릎이 그 의미가 굉장히 틀려지는 거죠. 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사성으로 가오, 가오, 그 사람이 된 거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일성입니다. 가오, 가오, 들어가다, 카오, 카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오라는 표현인데요. 가오, 같은 가오라는 발음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성이냐, 일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예, 뜻이 상당히 틀리죠. 예,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하얗다라는 흰색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일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소식, 뉴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카오 하게 되면 쌀이나 밥을 의미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하얗다, 가오, 가오, 소식, 뉴스, 가오, 가오, 쌀, 밥, 카오, 카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여섯 번째로 이제 태국어의 특징은요, 바로 이제 부정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태국어에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my child를 붙이느냐, my를 붙이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부정문이라든지 뭐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태국어에서 이제 부정문 만들 때 my child라는 것과 my라는 부분을 붙이게 되는데요. my child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를 부정을 시킬 때는 my child를 붙이고요. 동사나 형용사 수로문에 대한 부정은 바로 my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봄 뺀 콘가울리라고 했습니다. 봄, 저는 남자 1인칭이죠. 저는 뺀입니다. 예, 뺀 하게 되면 뭐뭐이다. 비동사와 같아요. 뭐뭐이다. 콘가울리,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봄 뺀 콘가울리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싶다. 부정문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바로 봄 마이차이 콘가울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명사 콘가울리 한국 사람이란 명사가 왔어요. 명사에 대한 부정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사 대명사 부정 마이차이를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차이를 붙여준 거고요. 보통 이럴 때 이 뺀이라는 비동사는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봄 뺀 마이차이 콘가울리가 아니라 뺀 빼버리고요. 봄 마이차이 콘가울리 하게 되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거는 지금 체언수로문에 대한 부정문의 예인 거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디찬스 폴라마이 티달라 됐습니다. 저는 디찬 여자 1인칭이죠. 저는 쓰 하면 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폴라마이 과일입니다. 티달라 티 어디에 라는 장소 전치사고요. 달라 하면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의미는 저는 시장에서 과일을 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쓰, 사다 라는 수어가 왔어요. 요걸 갖다가 부정을 시켜주는 거죠. 했을 때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부정은 바로 my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디찬 마이스, 스에 대한 부정 마이스 하시면 저는 사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띠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아까 하면 날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씨가 디, 좋아요, 굿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요인데요.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디 형용사죠. 좋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시켜줄 때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my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바로 my D가 된 거죠. 좋아요, D. 안 좋아요, my D. 사요, 쓰. 안 사요, my 쓰.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부정은 앞에 my를 붙여준다. 그 다음에 또 명사, 대명사 같은 그런 체언수로문에 대한 부분은 바로 my child를 붙여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간단하게 의문문 만드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쓰느냐, 의문조사를 쓰느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의문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의문문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예, 먼저 의문사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의문사. 예,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로 태국어의 경우 누구 cry, 언제 무어라이, 어디 티나이, 또 무엇 아라이, 어떻게 양라이 양아이, 왜 탐마이, 예, 어느 나이 다이, 몇 끼, 얼마 타오랄 이런 것들이 다 의문사인 거죠.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 위치하면 의문문이 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의문 조사를 사용하는 거죠. 문장 맨 끝에 의문 조사 my 여기는 my가 나온 거죠. my 그 다음에 르 같은 이런 의문 조사 또 이거 외에도 르양, 르플라우 예, 르양, 차이마이, 마이 차이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문 조사들이 문장 맨 뒤에 위치함으로써 의문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8번째 태국어의 특징이네요. 태국어에서 존재사가 문장 앞에 오면서 무주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어엔 이런 형태의 문장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미 똠마이 아이나반 했습니다. 미 하면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똠마이 나무라는 명사예요. 뒤에는 수식해 주는 거고요. 야이 하면 크다 해서 큰 나무 있어요. 영어에서도 뭐 there is, there is a tree, 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부사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어가 바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바로 태국어도 있다. 나이남 미플라 나이나미 카오. 예, 나이나 물에는 미플라 생선이 있고요. 나이나 논에는 미카오 쌀이 있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바로 주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주어 문장이 만들어진다. 나이나 미플라 나이나 미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직역을 했을 때는 뭐 그쵸?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뭐 쌀이 있어? 뭔 말이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태국인들이 습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먹을 게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추운 날씨도 없고 먹을 것도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마음 편하게 오늘 안 하면 어떤가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좀 느긋한 태국 사람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태국어에서 동사 없는 문장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특정한 명사가 수러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가 몇입니까? 당신 나이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군 아유 타오라이입니다. 당신 군 아유 나이예요. 타오라이. 당신 나이 몇입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이 물어보는 거는 군 아유 타오라이. 보통 군 생략하고요. 당신 빼버리고요. 그냥 아유 타올라이만 해서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 나이 물으실 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아유 타올라이. 그 다음에 제 이름은 김영호예요. 제 이름 누구누구예요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없죠. 예, 봄, 저는 츠, 이름이 김영호입니다. 라는 거죠. 뭐뭐이다 라는 그런 수러가 없어요.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통째로 나이 몇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 방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태국어에서 일부 단어는 기능에 따라 강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하면 커피라는 의미인데요. 옌, 차갑다, 시원하다, 못, 전부라는 의미로요. 카페 옌 몰레운데요. 카페가 옌에다가 강조를 했을 경우에는요. 카페 옌 몰래요 하게 되면은 커피가 다 식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 옌 카페 옌 하게 되면요. 옌이 시원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카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 옌 하면 냉커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전체가 주어 부분이 되는 거죠. 못은 떨어지다, 전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떨어지다는 의미가 돼서 여기서는 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강세를 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좀 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태국어란 어떤 것인지 또 태국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요 부분만 좀 이해를 하고 계셔도 태국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중요한 부분 배웠으니까요. 꼭 복습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 또 자세한 부분들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